A4 한 장으로 민법 24개 테마 끝내기는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시간은 등기와 관련된 테마 3가지 미등기 매수인, 물권 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A4 한 장에서는 이 부분이고, 오늘 테마 3가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제2편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로 압축하면 점소, 지지전, 유질저입니다. 186조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물건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종류에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 조문을 통해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15개의 계약의 대표인 523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면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성립한 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186조 등기를 하게 되면 8개의 물권의 대표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등기를 갖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알아봅니다. 등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부정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또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 그 어느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여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인정되므로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한편 미등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미등기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말하죠.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관련 소멸시효 3가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 매수인 을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 매수인 을의 등기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두 번째, 매수인 을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매수인 을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 을의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매수인 등기청구권 관련 점유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갑은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합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 채무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여 을은 대금 채무를 이행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합니다. 매수인 을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물권의 대표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한편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법은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질을 갖습니다. 한편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즉 옳 주장하려면 공시가 필요하죠.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채권법의 테마는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물권법에서는 만약에 제3자가 물건을 침해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권법의 테마는 채무 불이행, 물권법의 테마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 채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앞에 사람이 채권자면 뒤에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공시가 필요한데 채권은 공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죠.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고요.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나 물권법상 임의규정도 존재합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해 달리 정하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 상린관계 규정과 달리 정한 특약, 관습법상 법정상권 배제 특약, 지역권 수변 배제 특약은 전부 유효합니다. 각 파트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잘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전저유, 상간마유, 진화잘하지. 한편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나 계약법상 특히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해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기연체 해지, 차임증감 청구권, 기간 약정 없는 경우에 해지 통고,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부수 매수청권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2차 헤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자, 술을 2차까지 먹으니 그 다음날 공부 헤매지. 그러니까 충청도 진구가 전저유, 상간마유, 진화잘하지.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권 법정주의 관련 조문 185조 읽어봅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물권, 즉 민법상 물권은 총 8개입니다. 한 글자로 압축해보면 점소, 지지전, 유질저입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에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강제한다는 점이죠. 판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강제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테마입니다. 물권에 대한 침해를 받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침해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종류에 있어서 반환 청구권, 예를 든다면
토지 인도 청구나 건물 명도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 청구, 예를 든다면 건물 철거 청구나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있고 방해 예방 청구는 집안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면 공사중지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질에 있어서 물권은 주이고 물권전 청구권은 종입니다. 주종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된 물청은 주된 물권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하죠. 따라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청권도 함께 소멸하고 주된 물권과 분리해서 종된 물권청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주된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종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청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213조, 214조 분석합니다.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가 그 예입니다. 소유자는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 즉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란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계약기간 내에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는 건물 철거 소송이나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그 예입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집안이 붕괴될 염려가 있을 때 공사중지 청구가 그 예입니다. 214조의 소유물 예방 청구권에서 그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에 대해 살펴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과거 점유자는 현재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과거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이 없고 두 번째, 소유권 양도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을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주고 소유권 물청은 종,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물청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 없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점유자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간접 점유자는 어쨌든 점유자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 토지에 무단 신축한 경우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단 신축한 경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갑의 것이 아니라 무단 신축자 을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에게 건물의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무단 신축자 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만약 무단 신축자 을이 건물 일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임차인 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임차인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무단 신축자 을이 건물을 병한테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매수인 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매수인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무단 신축 관련해서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거와 퇴거를
분명히 구별해 둘 것. 무단 3종 세트에는 무단식재, 무단경작, 무단신축이 있습니다. 무단식재한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민법의 법리입니다. 예를 들면 갑토지에 을이 토지 소유자 갑 허락 없이 잣나무를 심으면 잣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갑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잣나무에서 잣이 나오면 잣은 토지 소유자 갑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식재한 을이 잣을 따가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단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소유권은 무단경작자 을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무단시축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무단시축자 을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시축자 을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토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 청구권으로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거와 철거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자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종류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는 제204조 점유훼손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고 205조 점유의 보유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고 206조 점유의 보전은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키워드는 첫째, 침탈,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세 번째, 1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에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침탈자의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점유를 침탈한 을이 선의 병한테 양도한 경우 갑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침탈 종료 후 1년 내 출소 기간이므로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침탈당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점유반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반청권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 침탈,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세 번째, 1년입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는 간접점유이고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입니다. 제3자 의해 임차인 을의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는 물론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 2차적으로 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적, 2차적 구별하셔야 합니다. 침탈 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는 직접점유자입니다.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의 노트북을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갑은 간접점유이고 을은 직접점유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 노트북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직접점유자가 침탈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침탈이다 아니다는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세 종류의 물권 청구권 모두 인정됩니다. 그런데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점유와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만 인정될 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은 점유와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총정리합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하고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에는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한물권에 기출한 물권 청구권에 있어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한편 유치권은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유치권 침해가 있다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음 강의는 523조 확장 관련 테마입니다.